마음 먹고 언어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늘어요. 이지 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언어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아이의 말이 빨리 안 늘고 있나요? 오늘 이지쌤이 그 이유와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아이가 말이 좀 느리다는 걸 알게 되고 용기를 내서 언어치료실의 문을 두드리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언어치료실을 방문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큰 용기를 가지고 막상 치료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이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시죠. 이 치료가 맞는 건가? 선생님을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아이에게도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언어 치료를 시작하시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세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치료를 마음먹기까지도 큰 에너지를 쓰셨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시작했으니까 곧 햇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시거든요. 그런데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은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아이는 언어 치료실에 올 줄 몰랐어요. 그런 상태로 아이가 처음 치료실에 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낯선 공간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낯선 선생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파악을 해야 하고요. 엄마, 아빠 없이 혼자서 40분간 집중을 해야 해요. 그리고 아이가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어른이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아이는 지금까지 뭘 할 때마다 항상 부모가 동행했고 또 어린이집에 가서도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과외를 받는 듯한 상황은 처음입니다. 인생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한두 달은 아이가 치료실이라는 곳에 대해서 적응도 해야 하고요. 1대1로서 내가 선생님이 유도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따르고 반응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적응이라는 거는 아이가 그걸 받아들여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길었다면 이런 바뀐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역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지센터에서도 보면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적응 시간 동안 막 울기도 하고요. 또 치료를 끝내고 나서 엄마를 만나면 엄마를 쳐다보면서 나를 왜 이런 곳에 혼자 넣어두었냐 하는 눈빛, 원망 섞인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반면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은 이미 마음을 먹고 치료실에 보낸 거거든요. 정작 아이가 그에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는 모르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이런 기질을 보고 선생님들에 따라서 놀잇감으로 접근을 하거나 조금 여유로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언어 치료실을 갔는데 놀기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놀이가 자연스럽게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게 하거나 또 아이에게 어떤 소리를 계속 노출시키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그 위에 언어라는 집을 차곡차곡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언어 발달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변화가 뭐냐면 아이가 단어를 쭉쭉 말하기 시작하거나 두세 단어를 붙여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눈에 확 보이는 변화, 귀에 확 들리는 변화를 기대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지아이에 적어주신 댓글들을 보면 아이가 치료를 받은 지 몇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말이 안 늘어요 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형태의 이 언어, 즉 단어나 문장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려면 그 전에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먼저 쌓여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말이 느린 상태예요. 그래서 한 대여섯 개 정도 단어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예 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 몇 개 단어를 말할 수 있으니까 언어 치료를 조금 받다 보면은 새로운 단어가 금방금방 쑥쑥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 단어를 만드는 게 바로 그 다음 단계가 아닌 거예요. 단어보다 낮은 차원의 단계들이 꼼꼼히 쌓여야지 이 새 단어들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를 시작했을 때 상담 시간 때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께 이런 말들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어머님, 오늘은 이지가 수업 시간에 저랑 눈 맞춤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어머님, 우리 이지가 제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이지가 손으로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가리키기가 몇 번이나 나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놀이 상황에서 이지가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도리도리 끄덕끄덕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어요. 어머님, 이지가 오늘 저랑 놀이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가져와 했더니 정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변화들을 선생님께서는 막 신이 나서
나서 어머님께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저게 뭐가 중요한 거지? 그래봤자 지금 늘어난 말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집에서는 저런 게 다 되는데 왜 또 저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빨리 단어 수나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대1 치료실 상황에서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기초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이런 말씀을 하는 어머님도 계세요. 아이가 치료를 몇 달 했는데 이해하는 건 늘었는데 말은 별로 늘고 있지 않다.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져야 표현을 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도라는 것 자체가 어른의 지시를 보다 잘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지시들을 잘 따를 수 있어야 이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해볼 수도 있겠죠. 말을 따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치료를 시작하고 몇 달 동안 이해도가 느는 모습이 보였다면 이건 긍정적인 신호이고 이 단계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어 치료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었을 때 바로 단어가 수십 개가 쏟아지거나 한 번의 문장으로 말하는 변화를 기대하시면 조급함이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언어의 하위에 있어서 다양한 단계들을 선생님께 잘 들어주시고 그러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보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받아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 시간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언어 치료를 일주일에 2회 정도 받으실 거예요. 한 회기의 치료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이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80분 정도 치료를 받게 되는 셈인데요. 저희 이지센터의 경우를 보면 일주일에 2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30%는 일주일에 1회 치료를 받으시거나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일주일에 3회나 혹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5회를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그 중에 1시간 20분이면 아이의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서 치료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사실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을 통해서 아이의 말이 갑자기 느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것, 초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국어나 수학 같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시간표를 보면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매일 1시간 이상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 가서 배우죠. 집에 와서 학원 숙제도 하잖아요. 복습도 하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집중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을 1시간 딱 들었다고 해서 그 시간에 배운 거를 모두 다 마스터하고 잘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언어 치료도 이와 비슷합니다. 치료실에서 선생님이 새로운 어휘를 알려주고 상호작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치료실에서만 하고 끝내면 일상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치료를 시작한 초반의 경우에는 이걸 배우고 나서 다음 주에 오면 아이가 또 까먹어 있고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이신 우리 세대는 사실은 가정에서 엄마가 뭔가 공부를 알려주었다기보다는 학교에서 배우고 또 학원에서 배운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적극적인 언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학원에 맡기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커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어 발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배운 방법을 가정에서 활용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오늘 위아래 개념을 배웠어요, 선생님이랑. 그러면 집에서도 밥 먹을 때 뭐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 라든지 식탁 밑에 있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아이한테 지시를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고 또 적극적으로 써주시는 것이죠. 또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다 보면 어머님들께 이제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해주세요 하는 이런 말 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 말 습관을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즉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습관도 바뀌셔야 하는 것이죠. 아이랑 어차피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말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목욕할 때라든지 밥 먹을 때, 또 아이랑 놀 때, 산책 갈 때 등등이요. 이럴 때 치료실에서 상담 때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치료 효과를 방해하는 환경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치료도 받고 있고 집에서도 열심히 선생님이 알려주신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잘 안 느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안의 환경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일방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아이가 미디어에 노출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보호자나 선생님의 언어적 지시에 관심이 적어질 수 있어요. 치료를 열심히 받아도 아이에게 노출되는 미디어 시간이 길면 그 치료 효과가 긍정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아이의 요구를 너무 빨리 들어주는 환경이에요.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요구하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막상 일상에서 아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 간단한 소리만 내도 습관적으로 그걸 들어주시는 경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울거나 짜증내는 소리가 들리면 즉각적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경우. 우리가 가정에서는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이의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다 대령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면 아이는 가정 내에서는 역시나 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 아이가 뭘 원할 때 한 박자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당장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떤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표현을 하는 그 순간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이 기다림이 아이가 치료실에서 배운 표현을 끌어내게 하는 힘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언어 치유를 하는데도 아이의 말이 빨리 늘지 않아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나눠봤어요. 아이가 말이 느리게 된 것은 아이의 탓도 아니고 부모님의 탓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고 치료를 시작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이의 작은 변화, 내가 잘 몰랐던 작은 변화를 선생님께 들으면서 그 변화에 집중해 주세요.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더 자세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아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이에게 이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큰 사랑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치료실에서 아이들과 언어 치료를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저의 힘보다는 우리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함께 노력을 해주셨을 때 아이들이 가장 빨리 성장한다는 거였어요. 치료실은 큰 방향을 잡아주는 곳이고 그리고 보호자들이 미처 몰랐던 전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고 그 방향으로 함께 이끌어 주시는 데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이와 함께 웃으시면서 보다 현명한 태도로 아이를 바라봐 주세요. 그 노력들이 쌓이면 우리 아이의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이랑 주말에 놀 때 어떻게 언어 자극을 줘야 할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지아이 연구소에 방문해서 활동 자료들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언어 자료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즐겁게 언어 자극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